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게랄트 휘터 교수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인간은 존엄의 감각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최초의 경험이라고 했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경험은 귀하지만 찰나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도 조금씩 변해가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를테면 학교 성적 같은 거죠. 특히 아이들이 가정을 벗어나 학교라는 경쟁 시스템 속에 뛰어들수록 존엄을 경험하는 상황은 사라지고 인간을 수단이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존엄과 사랑이 가득했던 아이들은 굉장한 혼란과 고통을 느껴요. 이때 아이들은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수단으로서 대하거나, 둘째, 아니면 아예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물론 게랄트 휘터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을 존엄으로 대하는, 즉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해주는 다른 존재를 만나면 다시금 어린 시절의 본능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존엄을 느끼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는 해요. 다만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질 뿐이죠. 존엄성을 잃은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대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우리를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성적이든 재산이든 직장이든 타고 다니는 차나 아파트 평수든 간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스스로 주눅들고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았다고 창피해하고 아파트 평수가 작다고, 아니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학대하는 거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게랄트 휘터는요, 그러면은 존엄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사는지요. 읽는 순간 이거는 내가 지향하는 바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채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만일 아이들이 인생의 초기에 겪게 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같이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은 경험은 뉴런의 연결 패턴이 되어 뇌에 뿌리를 내린다. 만약 보다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한 신경망이 형성되어 우리가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관념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의 구조적인 기초가 세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문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아니라 그 길에 난 수많은 함정, 끊임없이 옆으로 새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로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잘못된 방향의 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타인을 짓밟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 많은 이들의 삶과 공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타인의 목적, 목표, 기대와 평가, 지시와 지도, 더 나아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다. 그런 경험들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주체성과 존엄성에 위협을 가한다. 이는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인간이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받을 때 그것은 애정과 소속감뿐만 아니라 주체성과 자유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너뜨린다. 놀랍게도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활성화되는 것과 똑같은 영역이다. 말 그대로 뇌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인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바로
상대가 했던 그대로 타인을 바라보고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결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속으로 상상한다. 바로 이거다. 엄마는 나빠. 애정과 소속감의 대상이었던 엄마를 똑같이 평가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본보기가 되는 성인과의 관계를 존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존엄성까지도 해치고 만다. 어떤 아이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타인의 관심,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수단으로 여겨지며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두 번째 해결책이다. 바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며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스스로를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존엄성을 깨달을 수 없다. 적합한 경험을 바탕으로 존엄성을 구축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이들은 갈수록 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목적과 평가, 전략을 위한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교사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고 전문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고 학습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이는 더욱더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수업 방식이나 지도 내용과 평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아이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역할을 바꿔서 교사를 자신의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무능력하며 재능이 없고 참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깎아내릴 수도 있다. 물론 각 학급 내에는 자기의 존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진 아이들도 소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존엄하지 못한 타인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이상한 아이나 아웃사이더로 평가되고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넘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아이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흥미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공부를 할 뿐이다. 자기의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성공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광고 전문가들이 들이미는 그 어떤 대리만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이미 자기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을 자신의 의도와 기대, 목적과 전략의 수단으로, 더 나아가 유혹과 허황된 약속의 수단으로 이용할 마음도, 그를 통해 이득을 얻는 일도 없다. 이미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고 있기에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은 곧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게랄트 휘터, 존엄하게 산다는 것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